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하정우 이재명 정부 초대 AI 미래기획 수석의 AI 견해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AI 미래기획 수석이죠. 이 하정우 수석의 AI에 대한 핵심 생각, 그리고 또 한국의 미래 전략 방향은 어떨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하수석이 그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에 있다가 이제 국가 정책 설계자로 자리를 옮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내놓은 그의 어떤 AI 철학이나 시장 전략, 그리고 또 사회적 과제에 대한 생각들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그 AI 주권이라는 거, 하수석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네, 그리고 한국 AI가 세계 무대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이런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역시 그 핵심 철학인 AI 주권인 것 같아요. AI 주권이요? 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외국 거대 기업들, 뭐 구글이나 이런데 클라우드나 AI 서비스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아, 우리 스스로 하자. 그렇죠. 우리 스스로 AI 모델 만들고 서비스 운영할 역량을 갖추자.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 자립하자, 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보고자에서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분석하나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뭐 국가 안보, 데이터 주권 확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데이터가 이제 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네네. 근데 특히 더 강조하는 지점이 문화적 정체성 보존이에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이요, AI랑요. 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AI가 학습 데이터 때문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할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뭐 특정 문화, 예를 들어 이슬람 문화를 좀 왜곡해서 보여줄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 문화를 잘못 보여주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데이터 기반의 우리 AI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기술 주권이 결국 문화 주권하고도 연결된다. 이런 시각이군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한다고 봅니까? 국내 시장만으로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아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한국 시장 좁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을 봐야 한다. 특히 네이버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아, 혼자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의 전략,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 글로벌 확장 얘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사우디일까요? 조금 의외인데요. 이게 그 보고서 분석을 보면요. 사우디가 지금 미국이나 중국 기술 패권 사이에서 약간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술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어 하는데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한국이 아주 매력적인 제3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아, 그런 계산이군요. 네, 거기다가 뭐 과거 중동붐 때부터 쌓인 한국 이미지도 있고 최근엔 또 K컬처 영향력도 크니까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초고대 AI 공동 프로젝트 같은 큰 그림을 그리려는 겁니다. 단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지정학적 기회까지 보는 거죠. 상당히 큰 그림이네요.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탑3라고 하던데 이거 정말 야심찬데요. 네, 그렇죠. 우리 기술, 예를 들어 네이버 하이퍼클로브 X 같은 모델의 어떤 강점을 활용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뭐 네이버 모델이 가진 한국어 데이터의 깊이, 정확성 이런 건 확실히 강점이죠. 네. 그리고 그냥 무작정 데이터만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잘 골라서 학습시키는 능력, 이런 걸 강점으로 꼽습니다. 이런 차별화로 글로벌 경쟁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큰 전략과는 별개로 국내 상황을 보면 좀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AI를 안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쓰는 사람은 적다는 인지도 활용 격차 문제요. 아, 네. 그 점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강연에서 직접 경험한 예를 들던데요. 생성형 AI 써봤냐고 물으면 한 70, 80%가 손을 든대요. 오, 맞네요. 근데 매일 생성성 향상을 위해 쓰냐 이렇게 다시 물으면 대여섯 명 그 정도만 남더라는 거죠. 아, 확 줄어드는군요. 네,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일반인들도 훨씬 적극적으로 쓴다는데 우리는 아직은 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시급하다.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엄청 강조합니다. 하긴 기술 개발 속도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받아들이고 뭐 이메일 초안을 쓰던 문서 번역이나 요약을 하던 맞아요. 이런 실용적인 부분에서 써야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 확보랑 사회적 수용, 교육, 이게 다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석은 AI를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이건 국가 단위 아젠다다. 거의 국가대전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국가대전이요? 와,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 모든 산업 경쟁력이 여기에 달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산업계, 학계 전부 다 힘 합쳐서 총력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 국가대전이라는 표현에서 진짜 위기감,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네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정확합니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뭔가 의미 있는 자리를 잡으려면 그 결정적인 시간이 길어야 1, 2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2년이요? 와, 굉장히 짧네요. 네, 그러니까 빨리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 모든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결국 하정우 수석의 비전은 이겁니다. AI 주권이라는 방패를 딱 들고 글로벌 탑3 진입이라는 창을 휘두르면서 AI 리터러시라는 아주 튼튼한 국내 기반 위에서 한국이 AI 강국으로 딱 서는 그림이죠. 네, 그러니까 기술 자립, 문화 정체성 보존, 글로벌 시장 개척, 국민 활용 능력 향상, 이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다잡겠다는 겁니다. 정말 다층적인 목표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 수석은 시간이 1, 2년밖에 없다고 거의 국가대전이라고까지 말하는데요. 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국이 이 짧은 시간 안에 하수석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점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